정말로 반성문의 또는 사과문의 정석이다 또는 레전드다 라고 불릴만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빌리브인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는 선처받기 위해서는 어떤 반성문을 쓰면 좋은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피디님, 근데 전현무 씨가 쓴 반성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번에 좀 이슈가 돼서 한번 읽어봤는데 진짜 잘 쓰셨더라고요. 2015년도 일이었어요. 전현무 씨가 연말에 SBS 연예대상 진행을 맡았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대상 후보자였던 강호동 씨에게 활약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셨었나 봐요. 이러한 내용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냐라는 질책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전현무 씨가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써서 이제 올렸는데 그 사과문을 읽어봤더니 너무 잘 쓰셨고 또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문이었어요. 오늘 아침 라디오를 끝내고 어젯밤 SBS 연예대상 관련 여러분들의 댓글을 찬찬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대상 후보인 강호동 씨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제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친한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는 방송임을 잠시 망각해 함부로 선을 넘어 진행한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깊이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잠시 전 호동이 형님과 통화했고 경솔했던 제 실수를 말씀드리며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호동 형님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시더군요.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경솔한 실수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성숙해지고 신중히 방송하겠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아직 한참 부족한 모양입니다. 오늘 밤에도 큰 시상식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쓴소리와 비판을 아끼지 않아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 딱 봐도 굉장히 완벽한 반성문처럼 보여져요. 이거 또 이유가 있을까요? 전현무 씨의 사과문을 보면 SBS 연예대상 관련 댓글을 찬찬히 읽어봤고 강호동 씨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꼈을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 전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당시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많은 분들의 이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한 잘못 그리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정확하게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호동 씨에게 활약이 없었다 이런 말을 왜 하게 됐는지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쓰고 계시는데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고 친한 형인데도 그 이유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인 거를 자기가 잠시 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는 행동이었다. 라고 쓰면서 잘못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과문을 보면 세 번째, 당사자였던 강호동 씨에게 사과를 했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쓰고 계시죠. 이 부분은 실제로 내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지 그리고 사과를 했을 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됐는지 또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러한 과정도 구체적으로 반성문에 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강호동 씨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쓰면서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본인의 잘못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쓰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과문에서 들어가야 될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또다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든요. 그래서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세요. 앞으로 성숙하고 신중히 방송하겠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큰 시상식을 진행하게 됐는데 또 이제 주의해서 잘 하겠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너무 잘 쓰고 계셔가지고 정말로 반성문의 또는 사과문의 정석이다. 또는 레전드다. 라고 불릴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반성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재, 과거, 미래를 생각하면서 쓰시라. 첫 번째 현재를 쓰고 두 번째 과거를 쓰고 다시 현재를 쓰고 그 다음 미래를 쓰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현재. 어쨌든 잘못은 과거에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 내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질책이나 비판을 받고 있을 때 현재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본인의 이제 상황이나 상태를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본인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또 피해자에게 얼마나 중한 피해를 입혔는지 인지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과거를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과거는 뭐냐면 과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잘못된 건지 그 행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현재를 쓰시는데 현재는 현재 내가 이 사건 관련해서 피해 회복이나 아니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거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실제로 본인이 한 내용을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발 방지 약속이거든요. 이제 미래에 내가 똑같은 실수 또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성문을 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쓴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한 행동을 쓰는 거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또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제로 그 일을 한 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그리고 진심 어리게 써야지만 재판장님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반성문을 읽어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